2025년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 새벽입니다. 나는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동전 몇 개를 던져주며 힘내세요, 할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 눈빛은 공허합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아, 최영진. 그래, 나는 최영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저 노숙자일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로 돌아가 봅니다. 화려한 건설 현장이 펼쳐집니다. 젊은 나 최영진은 헬멧을 쓰고 설계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인부들이 있었고 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다리는 100년을 견딜 겁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 이사님,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라는 평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나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5년 법정의 피고석에 앉은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너진 아파트 잔해 사진들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검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실공사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윗선에서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1997년 교도소 면회실. 유리 너머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진 씨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살인자 아들이라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큰애가 의대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둘째는 자퇴했고요. 막내 수민이만 그 애만은 아빠 믿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5년 병원.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나는 병상에 누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영진 씨, 내가 먼저 가도 괜찮죠? 당신 버티세요. 제발.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애들한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그 애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출소 후 20년 나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운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고급 빌딩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을 보았습니다. BMW에서 내리는 그 사람은 내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빌딩 안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잘 살고 있구나. 2025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변호사 강민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나를 법무법인으로 불렀습니다. 정부청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를 바라보았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최영진 씨,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1995년 아파트 붕괴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건설사 회장의 비리였습니다.
서류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 700억 원을 지급합니다. 700억. 나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보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로 나를 버렸는지. 그날 저녁 나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집이었습니다. 초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범망 너머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뒤에서 그의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다. 준호의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애들이 보면 안 돼요. 학교에서 소문나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은 곤란합니다. 제 직장이 로펌인데 정과자 가족이라는 게 알려지면. 정과자 가족? 그래, 나는 정과자지.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준호가 5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수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수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누구 아버지? 민수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5분이면 돼. 민수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요. 대학도 자퇴하고 알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 이름에 정과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었죠. 미안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저는 결혼도 2번 깨졌어요. 상대 부모가 신상조회하면서 아버지 전과 기록 나온다고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두 아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일까요? 이제 남은 건 막내 수민뿐입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 앞에 섰습니다. 수민마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막내딸 수민이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민이는 대학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지만 혼자 힘으로 저 작은 가게를 일궜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수민이가 가게 문을 닫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혹시 뭐 찾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나를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수민이가 나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너한테 폐를 끼칠까봐. 폐라니요. 아빠는 제 아빠잖아요. 수민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빠 괜찮아. 이제 늙어서 그래. 형들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들은 바쁘더라. 너만 보고 싶었어. 수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보상금 700억 원은 이번 주 안에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제 이름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 누구 명의로? 막내딸 최수민입니다. 하지만 보상금 수령인은 본인이어야 제가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수령 즉시 전액 수민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다른 자녀분들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내 의지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건설업계를 뒤흔든 1995년 아파트 붕괴 사건의 피해자 최영진 씨가 무죄 판결과 함께 7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준호가 로펌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700억? 민수도 같은 뉴스를 보고 황급히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뉴스 봤어? 아버지가 700억을. 나도 방금 봤어. 이거 진짜야? 당연히 진짜겠지. 저번에 왔을 때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 젠장 우리가 문전박대를 해버렸는데. 그날 저녁 수민의 집 초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양복을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민아, 우리야. 문 좀 열어줘. 거실에서 나와 두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것 준호가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큰 보상을 받으실 줄은. 나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함께. 나는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는 게 돈이 생기면 나타나고 없으면 사라지는 건가? 아버지, 오해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정? 나는 20년 동안 폐지를 주었다. 너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부르지 못했다. 그게 사정이냐? 준호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미 너희를 포기했다.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수민아,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몇 주 후 법원에서 상속 분쟁 조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영진 씨의 보상금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 모두에게 균등 분배되어야 합니다. 수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진 씨는 생전에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판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나 최영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막내딸 최수민에게 상속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외면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준호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 준호와 민수는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700억이 날아갔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복수한 거야. 둘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민의 집 병상에 누워있던 나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괜찮아, 이제 편해. 아빠, 700억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돈은 흐르면 강이 되고 멈추면 썩는다. 사람을 돕는 데 써라. 네, 아빠 그리고 형들을 미워하지 마. 그 애들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오빠들은 미움은 널 갉아먹는다. 용서는 못해도 잊어줘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고령의 오랜 무리가 쌓여서 준호와 민수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우리 정말 잘못했어. 늦었어. 이미 다 늦었어.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나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최영진 1950-2025. 빈소에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민이 상주로 앉아 있었고 준호와 민수가 상복을 입고 섰습니다. 오빠들 와줘서 고마워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민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못됐어. 평생 후회할 거야. 수민이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오빠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3개월 후 기자회견장. 수민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수민 씨, 700억 원을 모두 기부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최영진 재단을 설립합니다. 노숙인, 정가자,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분들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재단 건물 앞에 최영진 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수민, 준호, 민수가 함께 섰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민아, 우리도 돕게 해줘. 민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재단 운영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 좋아요. 다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요. 3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 걸린 나의 사진. 그 아래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돈보다 따뜻한 손 한 번. 그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마이너스 최영진. 바닷가 석양. 수민이 혼자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빠, 잘 지켜보고 계시죠? 저는 아빠의 딸로 살아갈게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파도 소리. 석양이 지평선에 내려앉습니다. 뉴스가 재단 활동을 보도합니다. 최영진 재단이 설립 1년 만에 5,000명의 노숙인과 정가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단에서 도움받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이 재단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정과 기록 때문에 취직이 안 됐는데 여기서 교육받고 자격증도 땄어요. 준호의 집, 저녁 식탁. 준호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위대한 분이셨지. 아빠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영웅이셨어. 민수의 사무실. 민수가 재단 자원봉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재단 건물 옥상, 석양. 수민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나타납니다. 수민아, 오늘 회의 어땠어? 좋았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100개가 더 승인됐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3사람이 함께 석양을 바라봅니다. 오빠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고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자식 노릇하는 거야.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 속에 녹아듭니다. 최영진 재단은 설립 5년 만에 2만 명 이상의 사회적 약자를 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봄날 최영진의 묘 앞 벚꽃이 흩날립니다. 수민, 준호, 민수가 묘비 앞에 섭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최영진 1950-2025- 사랑을 가르쳐준 아버지. 아빠, 우리 왔어요. 수민이 꽃을 놓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가치였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었죠. 바람이 벚꽃잎을 날립니다. 아빠 사랑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세 사람이 묘비 앞에서 절을 합니다. 벚꽃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